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아베오 러닝센터 의료 B2B 가망 거래업체 발굴과 상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의료 도소매 업체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물론 쉬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찌됐건 어쩔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종합병원 앞에 의료기 상사를 내가 타겟한 숫자를 정해서 그것이 날짜, 기간을 정해서 내가 방문한다. 100개를 하든 5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자기가 타겟을 먼저 정해서 쭉 상담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병원 의사 직원을 통해서 발굴한다. 온라인 판매 업체 포털 주소를 통해서 발굴한다. 또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발굴한다. 그 다음에 이제 DB 리스트를 통해서 발굴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 번외로 지인을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머릿속에. 안 나면 이게 빠가야로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타겟 가망업체 숫자를 항상 목표를 세워서 해라.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재밌게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죠.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뭡니까?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삶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꼭 뭐 3000% 빠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목표를 꼭 세워서 보십시오. 그러면 재밌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지만 활동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담 전, 두 번째는 상담 중, 세 번째는 상담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 전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뭐든지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어야 실전에 돌입하는 거죠. 무슨 경기를 하려면 준비가 돼, 몸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갑자기 밥 먹다가 국가대표 선수가 뭐 나가서 국가대표 게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준비물은 뭐였습니까? 어디를 가려면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제품 브로셔가 있어야 되겠죠. 샘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품 브로셔 우리 회사에도 준비되어 있죠. 종이 A4 용지 접어놓은 정도의 사이즈, 아주 편한 사이즈가 있죠. 글러브 브로셔도 있고 수액세트 브로셔도 있고 렌즈 브로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마련해 놨습니다. 저랑 김 부장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많이 마련해 놨잖아요. 인프라를. 자, 그리고 명함이 있어야 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명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명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명함을 만들었다는 건 명함이 있다는 건 사회적 인간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명함이 보관하기 위해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운전면허 따는 이유가 뭐예요? 차 몰고 다니기 위한 차 몰고 아무나 다닙니까? 목표점을 정해서 다니는 거죠. 내비를 찍고 다니는 거죠. 아무나 다니면 그 사람은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죠. 아베오 비전 명함이 있고 자기 회사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베오 비전 명함을 사용하시고 자기만의 거래처가 어느 정도 생기면 이제 자기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자기의 고객을 또 만들어가는, 이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 계산서를 끊는 용도로 처음에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2B 상품을 한번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가기 전에. B2B에서 상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 자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B2B에서 상품이라고 하면, B2B 비즈니스 상품이라고 하면 단순히 제품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6가지 거래 조건이 상품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6가지 거래 조건이 상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가지 거래 조건이 상품입니다. 3번 했죠. 3번 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빠가야로죠. 6가지 거래 조건이 뭐였더라? 아직도 기억을 못한다.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제일 우선적인 게 뭘까요? 제품의 사양. 두 번째가 수량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쭉쭉쭉쭉 내려가 마지막에 가격입니다. 이게 기본 조건들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돼 있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상담 전에 뭔가 이제 상담을 하는 데한테 뭔가 좋은 정보를 준 사람 상담을 했는데 이제 후에 직접 상담을 했는데 좋은 정보를 줬거나 또는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 이익을 줬거나 그런 사람에게 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도를 결정하죠. 그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물이거나 물질이거나 또는 그런 게 없으면 뭐죠? 칭찬이죠. 칭찬. 입으로 하는 선물이 칭찬입니다. 난 돈이 없어서 선물을 못해. 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하다, 고맙다, 꼭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선물 좋은 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선물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상담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상담 중에는 이제 만나서 방문해서 인사 나눈 다음에, 인사하는 법까지 제가 뭐 할 필요 없고, 나는 어디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직접 만나러 갔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 사무실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한 1분 정도의 가벼운 칭찬, 선물을 하세요. 만나서, 아니면 선물 사갖고 가셔서 선물 주시든지. 근데 보통 선물 안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칭찬하시면 됩니다. 고맙다는 표현도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난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담 중에 하는 거는 질문과 안건인데 핵심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우리 회사 같은 경우 글러브나 현재 수액 세트나 뭐 어떤 취급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동일한 품목군, 제품군에 대해서 취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글러브나 수액 세트 등 내가 취급한 아이템에 현재 매입하고 있는 매입처나 또는 이제 매입처 담당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 가르쳐 줄 것 같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요 취급 판매 제품이 뭔지 문의해 보시고 또는 주요 거래처도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안 알려줄 것 같죠? 알려줍니다.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럴까? 과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라고. 뭐 무슨 말입니까? 시도해보지 않는 때까지는 너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꼭 기억하십시오. try 해보지 않고 대가리만, 죄송합니다. 머리만 굴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견적서 등은 상담 후에 팔로우업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예요? 가격. 자, 첫 번째 B2B에서는 가격을 곧바로 오픈하면 그게 바로 매장 판매인인 겁니다. B2B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 물으면 어떡하죠? 보미를 주십시오. 100원부터 50원 사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수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량이 만약 그 사람이 상대방이 몇 개 사겠어요? 그러면 하나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B2B 거래는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해서 줘야만이, 기준점을 줘야만이 나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것은 면담을 하고 와서 줘도 늦지 않다. 충분히 사고하고 숙고한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전략을 짜서 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는 거 안 좋다. 아예 줄 생각을 마세요.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 물어보더라도 한 박스에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매장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B2B 비즈니스가 어떻게 그렇게 진행됩니까?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인 취급 받기 싫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곧바로 판매인 취급 당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B2B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취급하는 의료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B2B 비즈니스는 대량의 거래, 그 다음에 반복적 거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당신 집을 지어줄 테니까 내가 당신 집을, 난 집 짓는 사람입니다.
나 당신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홍보하러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집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얼마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 그럼 내가 가서 설계하고 검토해서 어느 정도 들 수 있겠다라고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B2B예요. 그게 백화점 가서 달랑 가격 얼마 주고 곰방 사오는 게 B2B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상담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죠. 그 상담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해당 미팅한 업체에 대한 상담 요약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 일지를 써보세요. 이게 자기만의 일기하고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집약시키는 작업을 하십시오. 일기 쓰듯이. 그러니까 일기 썼던 사람이 일기 잘 써요. 그게 노하우죠. 구글 드라이버에다 쓰시든지, 왜 구글 드라이버에 쓰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왜 구글 드라이브는, 거기다 쓰시든지 하십시오. 어디 가서 쓰든. 글로 표현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났던 해당 업체를 등급을 좀 분류해 보세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ABC인데, A는 매출 거래, 내가 매출을 할 수 있는 매출 거래 가능성 있는 업체, 높은 업체다. A 하십시오. A 그레이드로 구분하십시오. 자, B 그레이드는 매출 매입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 아이템을 다루지 않거나 또는 뭐 너무 소량을 다루고 있거나 다른 아이템을 많이 다뤄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의료업계에 이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인간적으로 또 서로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으면 B로 구분하십시오. 자, C는 뭐냐면은 내가 매출 거래처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상대방 미팅한 업체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매입 거래 가능성이 높으면 C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장사는 사고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꼭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든 내가 무의미한 업체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시, 상담 후에 팔로우하는 게 필요시에 견적서나 샘플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입니다. 필요 없는데 막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괜히.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가격 준다고 사는 거 봤습니까? 물론 가격을 제시하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요. 거래 조건을 보고 거기에 하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서 이제 생심이 되는 거죠. 자, 필요시에 샘플 제공합니다. 근데 샘플 달라고 했는데 무작정 주시면 어디다 쓰실 생각입니까? 네가 직접 쓸 거냐? 아니면 어디 병원이나 어디에 샘플 테스트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명확할 때 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선물이 아닌 이상은요.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내가 물어보는 거, 자, 이거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한을 정하십시오. 답변 기한을 경고했는데도 뭔가 연락이 없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되겠죠. 무작정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상대방한테 주도권이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특히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소심한 거하고 세심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세심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세심해요.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들 전에 걱정하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의 님의 그 어구에 보면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이라는 게 자기 그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담담하고 싶었으면 담담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가는 그래야 된다고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견적에 대한 거는 그 상대방 업체와 나와의 1대1 관계의 제한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밀 유지 의무가 공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는 제품인지,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인지 등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견적서상에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담 후에 팔로우를 해서 내 거래처를 만들거나 매출 거래처를 만들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또 견적을 요청해서 내가 그 상대방의 제품을 사서 또 내가 파는 매입처 역할도 하고, 또는 아주 좋은 이 업계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자신의 회사 외화의 지경을 넓히는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승하시고 꾸준함이 뭔가를 이뤄낸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고 있는 루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새로운 공간을 항상 가셔야 된다는 거,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시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에 새로운 시간이 열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루틴 80%꼭 잊지 마시고요. 또는 루틴 20%, 그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반은 항상 매일 하는 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들 서로의 파트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